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초 실력부터 고득점까지 전부 다 책임져 드리는 제이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스타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집도 풀어보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험장에 가셔서 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즉 실전에서 내가 실제로 문제를 받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제 전반적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문법도 문법이고 어휘도 어휘지만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좀 더 내 실력을, 내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평면적인 수업이 아니고 입체적인 접근 방식,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맞힐 수 있는 실력을 원하신다면 제 수업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토익을 공부할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해석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너무 문법이 약해서, 난 너무 어휘가 약해서 문제 못 풀고, 그리고 정답률이 낮아서 결과적으로 점수를 못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자, 토익 공부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죠? 자, 문법 공부하고 어휘 잡고 해석을 잘해서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랑 한국말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기에서 답이 2개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기를 줄여내는 것까지는 잘해. A냐 B냐 2개가 딱 남아가지고 긴가민가 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시간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끝내는 200번까지 전부 다 풀지 못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말이랑 영어는 다르다라는 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따로 배우는 것이고, 영어를 배우면서 문법을 배우잖아요. 맞죠?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푸는데 막상 풀 때는 한국말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럼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헷갈려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 대조해서 차이점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문법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뭔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맞죠? 전반적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붙었을 때, 한꺼번에 문장 안에 적용됐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헷갈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 대조를 하면서 차이점을 딱 정의를 내린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수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평면적인 문법 수업, 평면적인 어휘 수업을 듣고서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왜?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원어민 아니잖아요. 저도 바닥부터 올라갔어요. 토익 바닥에서부터, 신발 사이즈라 그러죠. 거기부터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헷갈려 했던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여태까지 학생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들 다 참조해서 수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맞아, 저런 것들을 헷갈려 있었지, 맞아, 저런 건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howe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however도 그러나야, 맞죠? but도 그러나야, 이게 동시에 보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맞죠?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접속 부사라 그래가지고 문장이랑 절을 연결하는 애고, 얘는 뭐예요? 절과 절을 주로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라는 아예요. 또 반복어구가 생략된다고 하죠. 이런 식의 문법 정리가 필요해요. 차이점을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다른 예도 있어요. soon과 immediate이 있어. 이것도 한국말로 바꾸면 곧이고, 이거는 뭐예요? 즉시야. 그치? 거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데 품사가 달라. soon은 뭐예요? 부사야.
명사를 수식을 못해. 이미디엇은 무슨 사야? 형용사야. 명사를 수식해야 돼. 그럼 명사 앞에 빈칸이 있어. 근데 보기에 soon이랑 이미디엇이 있어.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이미디엇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고지고대로 평면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입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또 항상 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얘가 답이 되는 것이 아니야. 경우의 수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걸만 잘 정리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금방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야. 계속 단어 뜻만 외우고 있어. 계속 문법 따로 단어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단어랑 어휘랑 문법이 접목이 돼야 돼. 그래서 문장 안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떠한 경우의 수들이 나한테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해드릴 거예요. 뭘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자, 여태까지 평면적인 수업, 그냥 문법이면 문법, 어휘만 어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강의를 바꾸세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강의를 준비해 놨냐면 문법, 어휘, 해석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할 것인가, 접근 방식, 그리고 어떠한 케이스들이 나오는지,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나오는지 범위까지 전부 다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까지 심도 있는 설명,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영어 공부를 손을 놓은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영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그냥 외워서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한 8, 90점은 나오더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법을 제대로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왕기초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왕기초반. 그래머인 유즈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머인 유즈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이게 영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맞죠? 세계적으로 랭킹 매디 안에 드는 문법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그 영어 교재. 굉장히 유명한 아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초 문법을 우선 완성을 하세요. 요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회화나 라이팅 요거까지 가능해. 그래서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이 있죠? 요거를 무지하게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문법 정리 한번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사소한 차이를 갖다가 조목조목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야. 뭔가 실타래가 꼬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영어 중에서. 그거를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은 요걸로 잡아주고, 그리고 토익으로 넘어가서는 지금 시작 단계다. 600점에서 750점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그럼 요걸 위해서 또 준비해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700으로 가는 최강 문법 정리, 그리고 입문 과정을 위한 거지요. 그리고 750 필수 문법 문제풀이, 문제풀이까지 한꺼번에 문법 설명하고 문제풀이 해주고, 그리고 LC도 준비되어 있어요. 파트 1, 2 집중 공략, 계속해서 파트 1, 2 푸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푸는 유형, 문제 유형, 그리고 어휘 정리까지, 그리고 함정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입문 과정 600에서 750점대까지 커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만약에 토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뭐라 그랬었죠? 평면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 무슨 방식? 입체적인 접근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포인트를 찝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아니?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 750점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800대부터 900점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러한 강의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하는 집중 전략 850, 15일 완성. 15일을 딱 짜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강의 순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고서 숙제, 강의에서 말하는 풀으라 그런 거 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필기만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풀이 심화 압축 900 전 단계인데요. 900으로 올라오기 위한 과정인 거죠. 이 강의를 또 15일 완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풀이 편이 따로 있고 이 문제풀이를 위한 이론 정리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론편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풀이 편을 연달아서 지그재그로 보면은 좀 연계가 되실 거예요. 알았죠? 이것만 전부 다 보면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문제풀이만 또 쫙 보잖아요. 그럼 또 약간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요거를 연계해서 보면은 쉬워질 거예요. 우리 또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850단계인데 좀 쉽게 느껴질 정도로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0단계에서 기본서가 나왔어요. 그죠? 신토익을 반영한 신토익 스타일의 문제들을 넣는 기본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50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약간 어렵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맞지? 근데 막상 문제풀이를 해보면 이게 통하지가 않아.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해석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뭔가가 실타래가 꼬여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기 수준에 맞는 실타래인 거지. 아주 기초 단계에서 묶여있는 실타래가 아니고 윗단계에서 엉켜있는 실타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 정리해 놓았구나 라는 걸 깨우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데 문법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머인 유즈보다는 요걸로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50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보고 싶다.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서 5, 6 실전 문법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실전 문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정리해드려요. 즉 문제를 먼저 깔아놓고 풀면서 역으로 문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이 문제의 핵심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떠한 문법들 어떠한 어휘들이 적용되어졌다라는 거 거꾸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앞에 문법 정리들은 뭐예요? 문법을 먼저 정리해 준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갔다면 얘는 반대인 거야. 문제를 풀어주면서 적용된 문법들을 반대로 정리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입체적으로. 평면적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문법책을 한 3-4번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보는 게 아니야. 문법책을 순서대로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3-4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보는 거죠. 그죠? 그 엄청난 복습이 되겠죠. 반복 학습이 될 거예요. 맞죠?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가 반드시 통하는 950 전략 문법 5, 6 집중입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피드백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알았죠? 이거 850대가 봐도 상관없어요. 850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950이라고 목표를 정해놓긴 했는데 950이 목표인 거지. 자기 실력이 지금 950은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850, 한 800대? 이런 분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말만 알아들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알았죠? 근데 문제 수준 높아. 근데 이해는 쉬울 거야. 에?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비교 대조에서 많이 가르쳐준다 그랬었죠. 이건 이렇고 이러한 경우엔 이렇고 맞지? 이러한 약간 헷갈리는 문법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에? 그게 바로 시험 대비 아리까리한 문법 총정리라고 한번 말해봤는데 강의 이름은 이래요. 혼돈 문법 어휘 정복 시즌 1, 시즌 2로 나눠져 있어. 둘 다 다른 내용,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얘 다르고 얘 달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cause의 의미로 쓰이는 모든 접속사, because of의 의미로 쓰이는 모든 전치사 이러한 것들을 싹 다 정리해 드려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적용할 때 무지하게 편할 거예요. 물론 해석할 때도 편해지겠지. 이거 해석 윗단계를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면적으로 해석해서 풀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경우의 수를 미리 알고서 시험장에 가면 빨라져.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입체적으로 자꾸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잘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왠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지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집중도 있는데요. 이건 750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는데 엔토익 실전 교재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문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찍은 게 있는데 독해
독해 어휘 정리를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11월 형강을 그대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어휘를 조목조목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패러프레이징이야. 그리고 단어의 내포된 의미, 입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단어가 어디까지 범위가 퍼질 수 있는지. 그냥 문장 안에 들어가면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맞지? 거기서 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강의가 쉬워요. 아이 쉬워. 그냥 말로 다 해줘. 다 적어줘. 그냥 같이 외우면 돼. 심지어 따라 읽기까지 해. 그냥 강의가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학교 오고 가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외워지는 그런 강의가 되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나 공부하기 싫어. 짬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스타일에 딱 맞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하면 됩니다. 알겠죠? 따라 읽고서 설명 잘 듣고 그게 끝이야. 오케이? 그랬어요. 자, 이러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표를 좀 높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850이 목표야. 그럼 900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900을 위해서 쫙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850은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제 목표를 숨기는 거지. 그리고 약간 높게 잡는 거야. 그러면 빨리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사실은 목표는 뭐야? 집 한 채만 사는 거야. 근데 목표를 숨기고 빌딩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집 한 채는 금방 살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를 빨리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점수를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살짝 높여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나는 750만 하면 되니까 그냥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점수 절대 안 나와. 750이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850처럼 공부해야 돼. 그럼 금방 나와. 근데 이게 마음 자체가 이렇단 말이야. 나는 750이야. 더 이상 하기 싫어. 아니야. 그럼 안 나와. 알았죠? 약간 더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초반에 말했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맨날 다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말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푸는 방법, 빨리 뭐뭐뭐 하는 방법, 속도에다가 무진장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점수 절대 안 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정확도가 중요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빨리 풀 수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however랑 but이랑 한국말 바꾸면 똑같아. 근데 차이를 몰라. 그럼 거기서 나 이거 알겠는데 해석까지 되는데 못 고르겠어. 함부로 못 고르겠어. 맞지? 이것 때문에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정확하게 무조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면 있잖아. however, but 구분할 줄 아니까 답 한 번에 나와요. 이런 것만 다 없애도 시간이 부족했단 말은 안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확한 게 먼저야. 속도가 먼저가 아니야. 이거 엄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확하면 빨라진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알았죠? 그랬어요. 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농담도 살짝 넣어가면서 약간 까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잠 깨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졸리진 않을 거예요. 알았지?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잘 따라오면서 풀라는 거 풀고 그리고 쓰라는 거 쓰고 그리고 따라 읽으라는 거 따라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은 올라갈 것이고 토익 점수도 금방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